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기출 특강 18강입니다. 교재는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면 빨리 2차까지 섭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추정력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이전 등기입니다. 좀 이따 나올 보존 등기와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면 공무원이 잘 알아서 기재했겠지라고 그 사실이 다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정받으면 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등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또 허무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 등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이자들 명의로 된 등기는 당연히 무효라 추정력 없습니다. 정상적인 등기만 추정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 갑구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매매일 원인으로 이전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소유자로 추정될까요? 을이죠. 현재 등기 명의인 을이 소유자로 추정되고 매매, 등기 원인, 매매도 다 추정됩니다. 절차도 적법으로 다 추정됩니다. 근데 갑과 을이 싸웁니다. 갑이 주장합니다. 을 등기 무효라고 주장해요. 을은 자기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을은 소유자로 추정되죠? 을은 입증 책임 없습니다.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갑이 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 말은 을은 갑에게도 추정력 원용 같은 말이 주장이죠. 원용하거나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 등기가 무효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을은 팔짱 끼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갑을 네 글자로 뭘 할까요? 갑을 네 글자로 전소유자랍니다. 그럼 전소유자 이것을 7글자로 뭘 할까요? 저언 소유자가 아니라 권리변동 당사자 또는 물권변동 당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갑과 을 간의 물권 소유권이 변했잖아요. 이렇게 을은 전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남자고 을이 여자라 해보세요. 갑이 계속 을녀를 쫓아서 야, 을 무효지 그래요. 심지어 여자 화장실까지 쫓아서 을 무효지 그래요. 을녀 얼마나 쪽팔립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이 머저랑 갑, 예전에 너가 나 좋아할 때 사실 나에게 증여했잖아. 근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매매라고 등기한 거잖아. 너 나 누구지 몰라? 라고 등기 원인과 다르게 증여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오래전 일이라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추정력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해야 됩니다. 을은 입증 책임 없죠. 이렇게 입증 책임 없는 자가 뭔가를 주장했다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입 안 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 깨집니다. 갑이 입증해야 돼요. 근데 비교할게. 이번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이게 가짜인 것으로 증명됐대요. 그럼 이 증명은 갑이 했을까요? 을이 했을까요? 설마 을이 자기 계약서가 가짜라고 증명할까요? 갑이 했단 말이죠. 그럼 갑이 입증했네요. 이때는 을 추정력 복멸된다, 깨집니다. 그래서 누가 주장했는가 그걸 잘 보세요. 다음 이번에는 자, 을 앞으로 된 등기가 제3자평이 신청한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등기 공무원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한 등기를 왜 을 앞으로 해줬을까요? 공무원이 왜 했을까요? 분명히 평은 등기소에 갑의 대리인이라는 대리권 증명문서를 제출했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병이 신청한 등기를 을 앞으로 해줬을 겁니다. 이렇게 대리권 존재도 다 추정됩니다. 이어서 이제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에 추정 나오면 무조건 깨진다 보세요. 확률 98%입니다. 거의 100%는 아니에요. 98%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다툼이 있습니다. 을이 주장하기를 갑이 원래 전소유자인데 저는 갑으로부터 양수했어요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갑은 판 적 없대요. 그럼 을이 양수와 같은 권리 이전을 주장했죠. 보존 등기는 원인 실체 등만 추정되고 이런 권리 이전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양도를 부인하면 이 추정력 다 깨집니다. 깨지는 겁니다. 이처럼 보존 등기 나오면 무조건 깨진다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어떤 게 위조가 더 많을까요? 보존 등기는 혼자 하죠. 이전 등기는 둘이 하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위조가 더 많습니다. 그럼 법원에 결정되면 깨진다, 깨진다. 그래 보세요. 이제 근저당권 등기입니다. 갑부동산이 있는데 근저당권 을이 있고 채권 최고액 3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 추정되고 피담보 채권도 추정됩니다. 근데 근저당권이 있으려면 기본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계약 존재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전세권 등기입니다. 자, 전세권이 용의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이 있죠.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아직 기간 전이네요.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그래도 이 등기는 등기 공무원이 해줬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유효로 추정됩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등기 추정력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원인 없이 동그라쳐요. 부적법. 자, 말소 동그라쳐요. 그럼 동그라친 게 원인 없이 말소 그랬죠. 그럼 말소가 잘못됐단 말이죠. 같은 말이 불법 말소입니다. 불법으로 말소. 그럼 다 말소가 잘못됐죠. 그럼 등기는 살아있네. 등기 유효예요. 씁니다. 유효.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 나오면 유효. 불법 말소 나오면 유효. 말소된 등기에는 등기 유효죠? 그러니까 권리의 소멸. 소멸하지 않았죠? 유효니까. 그래서 권리 소멸했다는 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유효니까 소멸한 게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이번 등기부상 물권 변동 당사자 전소유자 이 사이에도 등기 추정력 원용될 수 있습니다. 3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 추정이 인정되지 않죠. 부동산은 등기에 권리 추정이 인정되고 동산이 점유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죠. 4번 건물 소유권자 보존 등기 나왔죠. 그럼 문제가 등기 추정력인데 4번처럼 보존 등기 나오면 무조건 제일 끝에 깨진답니다. 5번은 불필요 없습니다. 6번 등기 추정력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 필요한 적법한 절차 추정된다 그랬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 유효 씁니다. 유효. 말소가 잘못된 거죠. 원인 없이 말소도 유효.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유효죠. 유효라. 그 회복 등기가 경로되기 전이라도 그래도 유효잖아요. 따라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자, 4번 주의하세요.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형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어요. 그럼 등기 명의인은 입증 책임 없는데 입증 책임 없는 자가 뭔가를 주장했죠. 그래도 안 깨진다 그랬죠. 주장한다고 하여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다 해서 맞았습니다. 아까 을려가 증여라고 주장해도 안 깨진다 그랬죠.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나왔죠. 그럼 가등기는 아무 효력 없습니다. 제일 끝에 추정력 없어요. 대항력도 없다 라고 좀 이따 공부할 겁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하지 않는 한 아무런 효력 없습니다. 7번 등기 추정력 설명 옳은 겁니다. 사망자 나오면 제일 끝에 추정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은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아까 대리권 존재도 추정된다 그랬죠. 디귿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은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걸 빼야겠죠. 리을 건물 소유권자 보존 등기 나왔나요? 문제가 등기 추정력인데 리을처럼 보존 등기 나오면 무조건 깨진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거라 1번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는 크게 본래 의미 가등기가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에서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하면 되죠. 이 시간에는 본래 의미 가등기인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채청, 채권적 청구권만 가능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등기 전후를 나누는데 본등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아무 효력 없어요. 그냥이 아니라 아무 효력 없어요. 그럼 대항력 있나요? 없습니다. 추정력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 효력 없습니다. 본등기 했을 때 그때 순위 보존적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비교할게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부터 생깁니다. 순위만 가등기로 소급하는 것이고 물권 변동 시기는 가등기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시부터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시아버지에게 X가 있는데 며느리가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너 공부 좀 해라. 이번 중개사시험 학기 가면 X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어요. 이게 정지조건부 증여죠. 그럼 여러분이 며느리 의리예요. 학교에 가면 부동산을 준대요. 그럼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 며느리 안 합니다. 학교에 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시아버지를 죽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 며느리들은 아버지 그럼 내 앞으로 가등기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아버지가 가등기가 뭐야? 그래서 우리 걱정 마세요. 아무 효력 없어요. 그래서 갑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 해줬습니다. 근데 시아버지 생각을 할수록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후에 갑이 병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속으로 저 멍청한 것 하고 씩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됐죠. 그럼 이제 본등기 합니다. 본등기는 누구에게 신청하죠? 갑에게. 갑이 준다 했죠. 이건 채권적 청구권만 가능하니까 가등기 의무자인 갑에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본등기 했잖아요. 그럼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합니다. 그럼 2번과 4번 중간에 있는 3번 이 중간 처분은 직권말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소유권 뺏기고 의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합니다. 단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의리 가등기를 1월 20일 날 했고 갑이 병에게 7월 20일 팔았습니다. 근데 우리 합격에서 본등기를 12월 10일 날 하면 순위만 1월로 소급해요. 1월로. 물권 변동은 12월부터 의리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은 병이 소유자라 병이 월세를 받아요. 을은 언제부터 월세 받아요? 12월 달부터 받습니다. 순위만 1월로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12월입니다. 그걸 잘 비교해서요. 자, 그 다음 이 두 개를 잘 비교합니다. 자, 제목이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권. 이것도 소유권을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 아래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소유권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청구라는 원인은 똑같지만 두 개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등기 보세요. 아까 했죠. 갑부동산에 며느리 앞으로 가등기 했는데 병한테 팔았죠. 우리 본등기 하면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해서 중간처분 3번은 직구말소 됩니다. 그럼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했죠. 그럼 지금 분위기가 평화롭습니까? 살벌합니까? 살벌하죠. 병 확 죽여버려요. 병 확 죽여버립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지금 병은 자살했을지 몰라요. 근데 아래는 다릅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을이 돈 주고 이전 등기 청구해서 갑이 돈 받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깁니다. 여기는 엄청 평화롭죠. 매매에서 돈 주고 등기를 넘겨받는 거죠. 둘이 악수하고 헤어집니다. 분위기가 엄청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청구권은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질이 서로 다른 청구라고 답해야 됩니다. 같은 청구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 이제 갑부동산 있는데 을에게 명의신탁이 있어요. 그럼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인데 을 앞으로 등기 다 무효잖아요. 근데 수탁자 을이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는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우리가 갑이라면 을이 못 팔게 막아둬야겠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고 갑 명의로 가등기합니다. 그럼 누가 안 사겠죠? 그럼 갑은 본등기 청구권이 생겼는데 자 여기서 을에서 갑 앞으로
소유권이 회복되는데 본등기 청구가 아니라 평화롭게 별도 다른 원인으로 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럼 갑은 이제 소유권 회복에 있으니까 또다시 소유권 청구하는 이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먼저 갑이 명의신탁했죠. 을 앞으로 등기하고 세 번째 가등기했죠. 그럼 세 번째로 본등기 청구가 생깁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병이 을의 채권자예요. 근데 채무자 을에게 뭐 등기가 있네요. 이걸 얼른 가압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을에서 갑 앞으로 다른 원인,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럼 가압류가 순서가 더 빠르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 취득했지만 가압류가 있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자, 본등기 청구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았죠. 이게 여섯 번째로 본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몇 번으로 소급되어? 3번이죠. 가등기 시 3번으로 소급돼서 중간 처분 4번 가압류 직고말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압류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8번의 3번 지문이에요. 자, 가등기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평화롭게 본등기를 경로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 등기, 이게 오른쪽 그림의 병의 가압류 등기죠. 동그라미 4번 병의 가압류 등기, 이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죠? 네, 틀린 지문이죠. 자, 이제 8번입니다.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 설명 틀린 겁니까? 네, 정답이 3번 아까 했습니다. 그럼 1번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가등기의 가등기 가능합니다. 2번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허용되죠. 아까 며느리 사건이죠. 4번 가등기는 물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고 채청만 가능합니다.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 아까 시아버지가 병에게 변경했죠?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인 시아버지 갑 맞았죠? 갑을 상대로 해야 된다. 가등기 의무자 갑을 상대로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등기표를 이어서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